안녕하십니까. 백성주입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코로나 백신 1,000만 명분 계약이 완료됐다라는 헤드라인 뉴스가 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진보 성향의 홍세화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은 왜 집권했는지 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보 성향이 홍세화 씨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겨레 신문에 우리 대통령은 착한 임금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가 친여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며, 하지만 지금 대통령을 보면 제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이 70이 넘은 내게 헛소리 그만 두고 파리로 가서 택시 운전사나 하라더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프랑스 파리에서 택시를 몰며 집필한 나는 파리 택시 운전사라는 저서를 통해서 유명해졌고 진보신당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니까 이젠 신경 안 쓴다며, 다만 그 글을 쓴 의도가 편한 임금님 노릇 그만하고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자리로 돌아가라는 바람이었었는데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공수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으면서 더 큰 권력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프랑스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가 직접 소추할 수 있는 소위 사소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권 남용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민적 통제가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민주적 통제이고 국회가 할 일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만 제거하면 된다, 싫으면 내 편에 서라가 검찰 개혁이 돼버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를 부정하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는 세력이 진보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조국 수호, 우리가 정경심이다, 추미애 수호 등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한 여권 지지층이 구호와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때 진박하는 게 우스웠는데 이 정권에선 조국 수호라니 왜 한 사람을 수호하나라며
그것도 하면 안 되는 일까지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위사제기를 한 가족을 위해 우리가 정경심이다라고 외친다라고 했습니다. 여거는 도대체 이런 일을 지지하는 40%가 어떤 멘탈을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 정권의 핵심부에 있는 586 운동권을 향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 민주 건달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거대 정당들에 대해서도 일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 보수는 보수가 아니듯 진보도 진보가 아니다라며 분단 체제에서 수구 세력 즉 극우적인 반북 국가주의자,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 권력이 경제 및 사회 정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일 민족주의를 앞세운 자유주의 보수 세력이 진보를 참칭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보수라고 참칭하는 국가주의자들은 국가를 가장 우월한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 권력이 경제나 사회 정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집합체가 현재의 거대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가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과 특정 문화를 강제하거나 입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그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홍세화 씨 거대 야당이 짝퉁 보수라는 비판에 나름 동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진정한 보수주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어 왔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보수 정당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없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미래를 걱정해서요. 개인적으로는 다음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로 변화된 시대 상황, 특히 남북 대치 상황 등을 직시하고 한국이 고도 산업 사회에 진입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태의연한 한국 보수 정당의 환골 탈퇴 차원에서 한국이 보수지 핵심 가치를 재정립하고 구체화해서 보수적 사고를 가진 국민들에게 다가섬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로 개혁적 차원에서 계파정치 탈피 등 정당의 민주화, 시스템 제도 복지 등 개혁 국정 로드맵 등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은 물론 따뜻한 보수로 거듭나기 위한 차원에서 빈부격차에 의한 양극화 심화 등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물리적 합당에 의한 지역 안배, 자리 안배 등 구태에서 탈피함이 요구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지 양적 결집을 성사시켜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기를 잡는다는
한 가지 일념에 집착하여 국민 눈속임을 위한 관행적인 합당의 추진 등은 경험에 비추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발병날 것임을 명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혁과 따뜻함이 없는 보수 통합은 도루묵과 같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로 국가주의자들이 집합소가 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태화 씨의 비판에 비추어 기존의 한국 보수 정당의 병폐를 부단히 척결하지 않는 한, 게다가 대한민국이 위상에 걸맞게 서구 합리주의에 입각한 개혁지각이고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 보수의 미래는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한민족, 한국가의 원리를 주장하는 민족주의는 자각적 민족의식이 성립한 근대 이후의 현상으로서 시민적 자유주의와 괴를 같이 하는 신조를 가진 자들이 집합체가 거대 여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근대적 민족주의는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기하여 비로소 만개되었으며 19세기는 유럽에서 민족주의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남아메리카 신생국들이 민족주의를 받아들인 뒤 19세기 초엽에는 중부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19세기 중반기에는 남동 유럽으로 번져 나갔었습니다. 20세기 민족주의 운동은 급기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치열한 투쟁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3.1 운동을 전후해서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이어져 왔습니다. 최창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019년 3월 한국 민주주의 다성적 성격에 관하여라는 주제하의 학술 대회에서 현 집권 세력이 반일 민족주의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역사는 관제, 즉 국가가 어떤 필요성에 따라 역사를 강제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교육이 아닌 학계와 시민사회, 이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논의되고 쓰여져야 하는데 관제화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창집 교수는 일제청산이라는 현 문재인 정부의 관제 역사 캠페인은 그 정당성의 근거를 남북한이 역사적 정통성과 결합시키려는 의도 안 했다고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최근 현 정부의 관제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이슈로 1980년대 이후 운동권 필독서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거론한 적도 있습니다. 이 책은 친일 군상부터 반민특위, 미군정, 분단에 이르기까지 해방 전후의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처의 흐름을 매우 사실적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오늘의 역사, 사회의 현실적 맥락이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등을 정확하게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돼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정치, 언론이 밝혀내지 못하는
해방 후 분단과 유신에 이르기까지 암흑을 밝혀내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홍세화 씨 지적처럼 현 여당이 형태를 들여다본다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서 민주적이고 법치적인 국가 경영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주의적 사고 하에서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입각한 국가 경영이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홍세화 씨는 현 정권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여권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왜 집권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무슨 국정 철학을 갖고 있고 무슨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지 무슨 미래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보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정 최고 지도자라면 국민 사이에 의견이 분열되어 있는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피력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추진하고 돌파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더욱이 정치가 팬덤화되다 보니 비판적 목소리는 아예 외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대통령이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다고 했습니다. 좋은 내용 다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설령 다른 사람이 써줬다 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 즉 내 의지와 일치하다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실체적 국가 비전이 없다는 것을 이실직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체제 성과를 비교할 경우 정권의 겉과 속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법무부 장관의 농단을 들여다보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욱 한심한 것은 다 잘난 맛에 정치하고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는 듯한,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전과 미래가 없는 정당으로 치부되고 있는 야당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 수장으로 용병을 들여왔을 정도니 국민 다수가 보기에는 그들의 미래 또한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조선일보 김대중 전 고문은 그의 칼럼에서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 권력자들은 여야를 떠나서 정치 주변에서 술수 요령을 배우고 몇 차례 선거를 거쳐 국회에 진출하고 경쟁자와 이전 투구를 벌인 끝에 지도자 반열에 오르곤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국군을 융성하게 만들 도량이 역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이 적폐가 갈수록 태산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동감하고 싶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비추어 홍세아 씨가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대통령이 치세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 정당의 기능 또한 역할 또한 정상적이지 않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하의 대한민국의 국군 융성에 큰 기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나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세화 씨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현 대통령이 치세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